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10번째 매회 출제법은 문제풀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본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 공개 이후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 연속 출제되고 있고 향후 문제은행식 시험제도에서도 요양보호 업무에서 주요 항목은 연속 출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시험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가 필요합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은 큰 제목만 설명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는 크게 표시만 하고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1번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3번 조심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월적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은 증가되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과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년기의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2. 형제자매와 경쟁적 갈등 관계가 늘어난다. 3. 현대사회에서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늘어난다. 4.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5. 핵가족화로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 봉양이 늘어난다. 2번의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는 1번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은 형제자매와 경쟁적 갈등이 아닌 동조성이 강화됩니다. 3번 현대사회에서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4번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번 핵가족화로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 봉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은 신체적 능력 쇠약 등 일상생활에서 가족과의 관계 변화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 심리적 소외, 고독 등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번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지문 1번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해당하는 경우는 1.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2.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혈압이 있는 80세 여성, 3.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90세 노인, 4.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남성, 5.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여성. 4번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해당하는 경우는 4번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남성이 정답입니다. 50세 남성이라도 파킨슨 질환은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은 우선 65세 이하로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나 병원 입원 중인 노인도 제외됩니다. 2번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혈압이 있는 80세 여성과 3번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90세 노인은 65세 이상인 노인이더라도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여성은 65세 이하인 자로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과정. 5번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토록 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2번 방문요양입니다. 지문 1번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3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4번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고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번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가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스스로 처리한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 요구 시에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6번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원칙은 4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가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와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2번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합니다. 3번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합니다. 5번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 요구 시에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 요구할 때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7번의 제시 사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1번 방임입니다. 지문 2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고 3번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4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주는 고통입니다.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 착취나 이용하는 행위이고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로서 위 지문 외에 성적 학대와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란 육체노동만을 말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시간만 명시하면 된다. 3. 근로자와 가족까지 포함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4.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5.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8번의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은 5번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근로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모두를 말합니다. 2번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임금의 구성 항목, 지불 방법, 취업 장소 등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가족 이외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4번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등이 포함되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9번의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은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는 것은 업무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업무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직업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은 1. 식욕 과다 2. 혈당 증가 3. 체중 증가 4. 전신 발열 5. 허리 통증 10번의 요양보호사에게 직업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은 4번 전신 발열 상태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성 감염 질환은 업무 중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생물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직업성 감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다. 2. 원인이 명확하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11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깁니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3번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늘어난다. 2.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증가된다. 3.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 4.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어 소화 능력이 향상된다. 5.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 증가로 당뇨성이 떨어진다. 12번의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3번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는 줄어듭니다. 2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는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5번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어 당뇨성이 떨어지므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13번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 천식, 2. 독감, 3. 빈혈, 4. 결핵, 5. 신부전. 13번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은 2번 독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겨울철에 유행하고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은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의 발생. 1. 빈혈, 2. 부정맥, 3. 하지정맥류, 4. 동맥경화증, 5. 혈전색전증. 14번의 제시된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와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1번 빈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빈혈을 정리하면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2번 부정맥은 고르지 않는 맥박을 말합니다. 3번 하지정맥류는 일방 판막 기능 장애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는 것이고 4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5번 혈전색전증은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합니다. 15번입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흡연, 2. 일광욕, 3. 칼슘 섭취, 4. 체중 부하 운동, 5. 여성 호르몬 치료. 15번의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은 1번 흡연이 맞습니다. 지문 2번 일광욕,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 치료는 골다공증을 치료나 예방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하여 운동으로 걷기, 맨손 체조, 조깅,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말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 악화와 관련성이 없다.
2. 전립선 비대증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3. 도뇨관을 바꾸고 방광을 세척은 요양보호사 업무이다. 4. 요실금은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5. 요실금 대상자는 방광 기능을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16번의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4번 요실금은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되어 나타난 증상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 악화를 시킵니다. 2번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3번 도뇨관을 바꾸고 방광 세척은 의료인과 연계 업무입니다. 5번 요실금 대상자는 방광 기능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실금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17번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17번의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에서 발생되고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화로 인한 청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웨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감소한다. 2.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위축되고 작아진다. 3. 고막은 얇아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는다. 4. 노인성 난청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5.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18번의 노화로 인한 청각의 변화는 5번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문 1번 웨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2번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커지고 늘어납니다. 3번 고막은 얇아지지 않고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게 되어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됩니다. 4번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19번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 분비물 감소. 19번의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4번 상처 치유 지연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시력은 흐릿해집니다. 2번 성기능은 발기부전 등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3번 소변량보다 자주 소변을 봅니다. 5번 질 분비물은 늘어납니다. 우측 박스에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4가지 증상,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이고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르는 척하며 거리감을 둔다. 2.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줄인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운동이나 활동보다 조용히 있도록 배려한다. 5.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20번의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르는 척하며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2번 모임 등 사회활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모임 등 사회활동을 늘립니다. 3번 혼자 있는 시간보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주변의 긍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4번 운동이나 활동보다 조용히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합니다. 21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력 집중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21번의 선망에 대한 설명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선망은 급성질환입니다.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지 않고 변화하고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번 주의력 집중력은 감퇴됩니다. 5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개인 능력이 약간 높은 운동을 한다. 2.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한다. 3. 땀복을 입고 운동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4. 폐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격한 운동을 권장한다. 5.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22번의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개인 능력에 약간 높은 것이 아닌 적당히 맞는 운동을 합니다. 3. 땀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은 탈수 등을 고려해서 땀복보다도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면 좋습니다. 4번 폐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격한 운동을 권장하지 않고 운동의 강도와 기간, 빈도는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즉 정상의 심장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23번입니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23번의 약물 복용 방법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은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2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 늘려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4번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것을 절주하도록 돕는 방법은 1. 식사 때에는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2.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공표하게 한다. 3. 통증 등이 있을 때 치료용으로 술을 마시게 한다. 4. 빈속에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게 한다. 5.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을 허용한다. 24번의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것을 절주하도록 돕는 것은 2번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공표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3번 통증 등이 있을 때에도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4번 빈속에도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5번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적정 음주는 음주량과 음주 습관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25번의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이 지문 중에서 육가원칙에 지켜 가장 잘 기록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가원칙을 지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가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미흡합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종기 단계는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수용 3. 타협 4. 우울 5. 분노 26번의 제시된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의 임종기 단계는 3번 타협입니다. 참고사항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는 대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27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27번의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입니다. 지문 1번 진정제를 투여는 처방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2번 큰소리로 대화하지 말고 부드러우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4번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것은 불안정을 보이면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5번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도록 한다. 2. 발바닥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식탁 윗부분이 가슴에 오도록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5. 의자에 앉을 때는 가장자리에 걸터 앉는다. 28번의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하는 동안 자세로 맞는 것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도록 합니다. 2번 발바닥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3번 식탁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도록 합니다. 5번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에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29번입니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 넣는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29번의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영양액은 온도를 체온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2번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5번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 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에서 손을 넣어 알약을 꺼낸다. 2.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3. 금식 중에는 어떤 약이든지 복용을 금한다. 4. 가루약은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5. 캡슐 약을 삼키기 곤란하면 캡슐을 분리하여 복용한다. 30번의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2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병에서 손을 넣어 알약을 꺼내지 않습니다. 다른 약으로 오염 우려 등으로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깁니다. 3번 금식 중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복용합니다. 4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에 녹인 후나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5번 캡슐약을 삼키기 곤란하더라도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복용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에 대한 투약 돕기의 기본 원칙은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를 통해 정확한 시간에 투약을 도와야 합니다. 투약 후 이상 반응 여부도 관찰해야 합니다. 31번입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한다. 31번의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2번 배변을 마칠 때까지는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3번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합니다. 5번 화장실 문을 프라이버시 배려 등으로 닫아두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배설 돕기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대상자의 배설 시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심을 키웁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가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은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한다. 2. 바지를 먼저 내리고 이불을 덮어준다. 3. 배설하기 전에 환기를 위해 먼저 창문을 열어둔다. 4.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배변 후 뒤처리를 할 때는 엉덩이 쪽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2번의 대상자가 침상 배설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합니다. 2번 바지를 먼저 내리고가 아니고 내리기 전에 이불을 덮어줍니다. 3번 배설을 마친 후에 환기를 위해 먼저 창문을 열어줍니다. 5번 배변 후 뒤처리할 때는 앞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아래 사진처럼 간이변기를 사용합니다. 33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5. 이동변기는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3번의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 밑에 수건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이동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물과 비누로 씻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합니다. 앉는 방법은 휠체어 앉는 방법과 같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다음의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의 이유는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1.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 대상자가 수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3.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3. 대상자가 많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34번의 제시된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의 이유는 5번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보조 설명과 같이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과 다릅니다. 35번입니다. 위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4.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그럴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35번의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색이 탁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세척합니다. 4번 유치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게 주의를 합니다. 5번 그럴 때는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질은 잠자기 전에만 한다. 2.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3. 의치를 보관할 경우 물기를 닦아서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4. 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한다. 5. 칫솔질은 치아에서 잇몸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36번의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교재 254에서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칫솔질은 잠자기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도록 습관을 들입니다. 2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으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3번, 의치를 보관할 경우 물기를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5번, 칫솔질은 치아에서 잇몸으로가 아니고 잇몸에서 치아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37번입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을 한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37번의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은 3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하는 것이 아니고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을 합니다. 2번 두피의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빗질을 해줍니다. 4번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해 줍니다. 5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2.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한 후 씻어낸다. 3. 습기를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고 목욕한다. 4. 복부는 명치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등과 둔부는 엎드리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38번의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목욕 시 몸을 닦는 방법으로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2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습기를 제거를 위해 창문을 목욕 중에는 열어두지 말고 닫아 따뜻하게 합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같은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5번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줍니다. 39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39번의)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기와 벗기는 문제는 매회 출제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은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로 인마와 법근을 암기해 두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를 참고사항으로 적용해 보면 먼저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므로 제시문에서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가번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문에서는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머리를 넣어야 합니다. 다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으면 나번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1번 가, 다, 나 순서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드립니다.
40번의 침대 중앙으로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 문제 풀이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림 문제는 화살표의 방향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자서 이동할 때는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다음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어 이동합니다. 상체를 먼저 이동하고 다음은 하체를 이동합니다. 지문 1, 2, 3번은 침대 위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지문 4번은 요양보호사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이동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4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41번의) 그림과 같은 휠체어로 제시된 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의 내용으로 접는 순서는 휠체어를 펴거나 접는 순서 찾는 그림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접거나 펼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순서는 잠금장치를 잠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 대상자가 안전에 절대 필요한 만큼 잠금장치의 잠금이 펼 때나 접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로 꼭 기억해 두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는 위에서 바닥으로 땅에서 사용해야 하니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접을 때는 들어서 수납해야 하므로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제시된 순서에서 먼저 잠금장치를 찾으면 가번이 제일 먼저인 지문 1번과 2번밖에 없으니 벌써 절반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수납하기 위해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리려면 그 다음 순서는 시트 가운데로 들어 올려야 하므로 다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으면 나번입니다. 따라서 2번 가, 다, 나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휠체어를 접거나 펴거나 첫 번째는 잠금장치 잠그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로 옳은 것은 1. 각도 약 30도 높이 가슴, 2. 각도 약 30도 높이 허리, 3. 각도 약 30도 높이 둔부, 4. 각도 약 90도 높이 허리, 5. 각도 약 90도 높이 둔부. 42번의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는 3번 팔꿈치 각도 약 30도, 높이 둔부 정도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의 그림과 같이 성인용 보행기의 사용의 바른 자세입니다. 43번입니다.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을 말려 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레트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43번의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품을 처리한 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2번 사용한 장갑은 말려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장갑 등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3번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씻어서 소독합니다. 5번 가래를 흡인한 카레트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카레트는 비벼 씻고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다음 4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배회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로 세척하여 사용한다. 2.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이다. 3. 대상자의 길 이름 등 실종을 미연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4. 매트형은 대상자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5. GPS형은 가족에게 빛이나 소리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알려준다. 44번의 그림과 같은 배회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대상자의 길 이름 등 실종을 미연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문 1번 전기로 사용되는 복지용구로서 물로 세척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2번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가 아니고 대여만 가능한 복지용구입니다. 4번 대상자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GPS형입니다. 5번 가족에게 빛이나 소리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것은 매트형입니다. 매트형은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날 경우 알려줍니다. 45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45번의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신체적으로는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으로는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의 작용입니다. 행동적 요인으로는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있습니다. 지문 1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길고 헐렁한 옷은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어 피합니다.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서 치웁니다. 3번 크기가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4번 취침 시에는 침대의 허리 높이로 최대한 낮추어 줍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을 사용한다. 2.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사용한다. 3. 시트는 풀을 먹이거나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4. 요는 푹신하여 몸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사용한다. 5. 베개는 습기를 잘 흡수하고 열에 강한 것을 사용한다. 46번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2번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을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이불을 사용합니다. 3번 시트는 풀을 먹이거나 두꺼운 것을 사용을 피합니다.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4번 요는 푹신하여 몸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5번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것을 사용합니다. 47번입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3.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 달라고 한다. 4.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가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47번의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는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 증상이 심해지면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3. 약물을 복용한 후 반드시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4. 약 복용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5.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간다. 48번의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5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간다가 맞습니다. 교재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와 233페이지와 23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1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제공합니다. 2번 증상이 심해지면 약의 양은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공합니다. 3번 약물은 복용한 후 반드시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안정을 취합니다. 4번 약 복용량을 늘리고자 할 때는 기관장이 아니고 의사의 허락을 받습니다. 4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49번의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는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문 1번 질문은 못 들은 척 하기보다 다독거리며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시설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합니다. 5번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주기보다 관심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50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돕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음식이라도 좋아하면 계속 먹게 한다. 2. 분위기를 위해서 식사 시간과 장소를 자주 바꾼다. 3. 음식을 먹기 전 음식 온도는 대상자가 미리 먹어보도록 한다. 4.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속이 깊은 숟가락으로 먹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 50번의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돕기 설명은 5번 치매 말기에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같은 음식이라도 좋아하면 계속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 등을 고려해서 골고루 먹게 합니다. 2번 분위기를 위해서 식사 시간과 장소를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치매 대상자에게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합니다. 3번 음식을 먹기 전 음식 온도는 대상자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미리 먹어보도록 합니다. 4번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속이 깊은 숟가락으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로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등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5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51번의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하면 안 되고 취침 직전에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2번 취침 전에 좋아하는 술을 제공하면 안 되고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 경과 후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경우입니다. 다음 52번입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밤중에 배회를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2. 배회를 그만두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하도록 열어둔다. 4.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을 알도록 한다. 5.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둔다. 52번의 치매 대상자가 밤중에 배회를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1번 TV나 라디오는 크게 틀지 않습니다. 2번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합니다. 3번 창문 등 문은 잠깁니다. 4번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하고 수면 시간을 알도록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배회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5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을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53번의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는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데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심한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단호한 태도를 보여 제압한다. 2.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3. 안정된 후에 왜 그랬는지 질문하고 상기시킨다. 4.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혼자 있도록 한다. 5. 신체를 구속해서 방으로 데려가 숙면을 취하게 하고 문을 잠근다. 54번의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2번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단호한 태도를 보여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게는 온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안정된 후에 왜 그랬는지 질문하고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4번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찰해야 합니다. 5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55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55번의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는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석양정우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재가 침해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일상생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바지를 벗고 다가와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다. 1.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가족에게 알려 조치를 요구한다. 3. 못 이기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자리를 피하고 요양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5. 밀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56번의 제시된 대상자가 일상생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바지를 벗고 다가와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다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는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게 합니다.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57번입니다.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 전환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내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57번의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건값 계산하기 3번 특정 글자 고르기 4번 내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다음 58번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둔다. 2. 좋은 경청 방법은 의견이 다르면 즉시 거절한다. 3.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마음의 유대가 중요하지 않다. 4. 특정 상대를 비판 말을 할 때는 명확히 지칭하고 말한다. 5. 상대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한다. 58번의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상대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는 것은 경청을 방해합니다. 2번 좋은 경청 방법은 의견이 다르면 즉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합니다.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마음의 유대가 아주 중요하고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4번 특정 상대를 비판하는 말을 할 때는 지칭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라포 형성, 즉 마음의 유대,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의 기본 기술이 필요합니다. 59번입니다.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노인성 난청 4. 진압력 장애 5. 판단력 장애 59번의 제시 내용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3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대상자가 손목에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출혈을 닦아낸다. 2. 출혈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3.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한다. 4. 멸균 거즈 위에 압박붕대로 꽉 조이게 감는다. 5. 장갑을 착용한 후 멸균 거즈를 대고 직접 압박한다. 60번의 손목에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는 5번 장갑을 착용한 후 멸균 거즈를 대고 직접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1번 손으로 출혈을 닦아낼 때는 반드시 장갑을 낀 후 합니다. 2번 출혈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으면 출혈이 심해질 수도 있어 지혈을 해야 합니다. 3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면 안되고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4번 멸균 거즈 위에 압박붕대로 감을 때는 혈액순환을 고려하여 너무 조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출혈 시 처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61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계 손상 회복. 61번의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2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심폐소생술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 충전한다. 1. 전원 켜기 과정, 2. 제세동 시행 과정, 3. 심장 리듬 분석 과정, 4. 2개의 패드 부착 과정, 5. 즉시 가슴 압박 다시 시행 과정. 62번의 제시된 내용.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 충전을 한다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과정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과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먼저 전원을 켜기, 다음 패드를 부착하고 그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제세동 시행을 하고 다시 가슴 압박 시행하는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10번째 난이도가 높은 매회 출제 부분 문제풀이였습니다. 본시험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을 위한 5가지 형태의 문제들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은행식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